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외신들이 북한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이다라며 사실상 ICBM에 준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소해상공에 꼬라박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군이 뭐라고 밝혔습니까?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이가 군사위성이다라고 쏘아 올렸다가 실패한 이번에 군사위성은 한마디로 깡통이나 다름이 없다. 엔진은 러시아 엔진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강조를 했지요. 자, 이에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김정은이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VOA가 전문가들 북한, 한국을 위식해 성급하게 정찰위성 발사, 상업용 위성 수준도 안 돼. 제목 자체가 얼마나 김정은이가 한심스러우면 상업위성 수준도 안 돼. 북한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서둘러 위성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이 상업용 위성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정찰 위성이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라는 한국군 당국 평가에 대해 북한의 우주기술 수준과 과거 위성 발사 실적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결과라며 이 5월 31일 정찰 위성 그전부터 이미 많은 문제를 김정은이가 돌출하지 않았느냐, 문제를 김정은이가 드러내지 않았느냐라며 이미 쏘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쏘아 올린 것은 압력에 따른 것이고 그만큼 북한이 조급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쏘아 올린 위성이 매우 작은 위성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는 물리학적 측면에서 작은 위성으로는 높은 수준의 정찰, 감시 능력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도 고화질, 고해상도를 갖춘 다른 나라의 정찰 위성과 비교하면서 북한이 이번에 쏘아 올렸다가 실패한 초소형 위성, 그 초소형 위성으로는 군사적 역량 확보는커녕 상업용 위성 수준의 역량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며 김정은이의 정찰 위성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커스 실러 박사는 위성의 크기는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라며 일반적으로 대형 위성은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탑재해 더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고 더 강력한 통신 장비 탑재가 가능해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데 이번에 북한의 이 정찰위성은 그게 아예 없다. 이어 미국의 광학 정찰위성인 키홀 위성의 경우 규모가 웬만한 학교 버스 정도로 지구를 관측하기에 좋지만 북한의 만리경 1호처럼 키홀 위성의 중간 연결 부분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작은 위성으로는 정찰을 위한 고품질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만리경 1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 하더라도 가로 세로 30에서 50cm 정도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반 상업위성 수준 정도도 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부 조력 없이 단기간에 광학 및 마이크로 전자공학 부분에서 극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완벽한 위성 역량과 발사 능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발사에 나선 것은 김정은이 북한보다 앞서 높은 수준의 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한국의 자극을 받아 무리하게 김정은이가 발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 5월 초에 한국의 누리호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위성 발사는 초소형 위성과 대형 위성 모두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가 한국이 자기들보다 먼저 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에 매우 당황했으며 한국에 뒤처지지 않았음을 외부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과학자들에게 조기 발사를 독촉했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도 김정은은 한국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고 한국을 따라잡겠다라는 욕망으로 발사를 서둘러 것이라며 이 같은 평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관련 역량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직언할 수 없는 북한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무엇이다? 천국이다. 천국.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 내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김정은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면서 이는 김정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점, 그와 같은 독재자는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2차 발사를 공헌한 상황에서 1차 실패 만회를 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재발사를 원하는 김정은과 역량 부족에 따른 추가 실패를 우려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다음 발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과 미국 당국이 위성 잔해를 인양하고 공동 조사를 통해 북한의 위성 수준을 분석한 것이 북한의 관련 역량 진전과 정치적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자,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조사를 통해 북한의 기술 수준과 위성 구성 요소들의 출처 등을 밝힘으로써 북한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장비와 기술을 계속 확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미 양국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실제 위성 수준이 매우 조악하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라는 김정은의 주장도 무색해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 주장을 일축하고 실제로는 탄도미사일 기술 진전을 목적으로 관련 발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규탄하는데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자유아시아방송도 미 전문가들 북한 국내외 과시하기 위해 쓸데없는 정찰위성 발사라는 제목으로 한마디로 외신들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다? 시도 포스톨 미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이 교수가 뭐라고 딱 이야기했냐? 한마디로 북한의 이번 김정은이가 쏘올린 정찰위성은 그 기술의 조악함과 또한 말도 안 되는 구성, 김정은이가 얼마나 다급하면 쏘아 올렸겠나라며 폴스톨 교수는 딱 뭐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이가 쏘아 올린 이번 정찰위성은 무엇이다? 종이 인형이다.
종이 인형에 불과한 이 위성으로서는 전 세계를 정찰할 수 없다는 능력, 그것을 김정은이가 스스로 보여줬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이번 위성, 군사정찰 위성은 깡통, 한마디로 망원경 같다. 망원경 같은 광학 장비 같다. 종이 인형 같은 정찰위성, 망원경으로 만든 정찰위성. 자, 디펜스 데일리 역시 북한의 김정은 이번에 국제 망신을 당했다라는 워딩으로 김정은이가 조급하게 정찰위성을 발사했다가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김정은의 정찰 위성은 한마디로 조악하고 기술은 한마디로 열악하고, 그러니까 아예 조악하고 열악하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이번에 전 세계적인 이슈,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다라고 이 내신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눈여겨봐야 하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2차 군사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1차 발사로서 이미 김정은이가 어디서 어떻게 부품을 조달했으며 그 엔진은 러시아제로 또 말리용이라고 하는 이 의성 자체의 기술이 어떻게 이번에 싹 다 밝혀진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 스스로가 무덤을 판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이제 머지않아 저희 내부 소식통들이 전해 올 텐데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가 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에 한국에서 이 위성을 인양을 해서 그 기술을 공개했다. 이 정보가 지금 북한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개 박살났다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